안녕하세요. 골방 영어 선생 제임스입니다. 오랜만에 촬영을 하게 되네요. 다시 이렇게 만나뵙게 해서 반가운데, 오늘은요, 문장의 형식을 한번 시작을 해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었던 그 문장의 필수 성분 있잖아요. 필수 성분과 이제 필수 성분이 될 수 있는 요소, 그 부분들과 이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잘 매칭을 시켜서 우리가 문장의 형식도 한번 잘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일단 1형식과 2형식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할 건데 차근차근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부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문장의 형식입니다. 자, 다시 빨간 펜을 한번 켜고 오늘도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요. 자, 문장의 형식.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영어의 문장의 형식 뭐 있냐라고 하면은,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이 정도까지 있는데, 아마 영어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 이 형식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있잖아요. 자, 문장의 형식. 이거 혹시 정의를 해보라고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 정의를 하실까요? 자, 이게 문장 형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문장의 필수 성분 공부를 하면서 제가 집이라는 거에 비유를 했을 거예요. 그죠? 집이라는 게 하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바닥과 기둥과 지붕, 문, 이렇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문장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 또는 보어, 이러한 필수 성분들이 꼭 있어야 하나의 문장이 된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는데 문장의 형식은 이 문장의 필수 성분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어떤 관계가 있냐? 다시 한번 집이라는 거에 대해서 비유를 해볼게요. 우리가 집을 만들 때 기둥도 있고 지붕도 있고 바닥도 있고 문도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그 집 안에 방이 몇 개일지 또는 이제 그 집의 안에 그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지 방의 모양 또는 개수 이런 걸 정하는 기준들은 그 기둥을 어떻게 배치를 하고 또는 지붕 모양을 어떻게 하는지 등등 이런 요소들에 따라서 집의 모양이 바뀔 거예요. 집 안에 방의 개수라든지 이게 바뀔 거란 말입니다. 문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문장도 어떠한 필수 성분이 들어가야 되냐, 어떠한 필수 성분이 들어가고, 어떻게 문법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문장의 결국에는 종류, 유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적어 놨죠. 문장의 종류와 유형. 결국에는 문장의 형식이라는 걸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문장의 형식이란 결국 문장의 종류를 우리가 종류와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영어의 문장의 종류와 형식은 몇 가지가 있다? 5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문장의 종류와 유형에 따라서 형태가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죠? 문장에 어떤 필수 성분이 들어가는지 필수 성분이 들어가는 개수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질 거고 형태가 달라지면은 그죠? 집의 모양이 달라지면 집의 기능이 달라지시 문장의 형태가 달라지면은 그 문장의 종류, 유형마다 기능, 다른 말로 해서 해석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자, 문장의 형식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문장에 우리가 1형식부터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지우개를 한번 싹 다 지우고. 자, 문장의 1형식. 일단 영어 공부를 하면은 가장 첫 번째 배우는 문장 형식에서 가장 첫 번째로 배우는 게 당연히 1형식이겠죠. 자, 문장의 1형식입니다. 자, 형태부터가 일단은 간단해요. 빨간 펜 다시 진장해서 문장의 1형식은 딱 주어와 동사로 끝이 납니다. 주어랑 동사가 딱 있는데 문장이 하나의 그냥 완성이 되는 거예요. 문장에 문제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되게 간단해요. 근데 있잖아요. 문장의 1형식이라는 게 사실은 주어 동사가 들어간다고 해서 문장이 딱 짧게 끝나진 않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전치사구가 붙거나 아니면은 이제 형용사가 붙으면 붙을수록 문장이 길어지긴 하는데 이건 뒤에서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 예시 때 제가 또 설명드린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그거 내용을 잘 캐치하셔야 됩니다. 자, 1형식의 형태는 주어 동사입니다. 주어 동사. 혹시 지난 시간에 혹시 제가 얘기해 준 거 기억나시나요? 주어가 될 수 있는 문장의 필수 성분의 주어의 요소는 뭐다?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결국엔 뭐다라고 했죠, 제가? 지난 시간에 아마 명사라고 했을 거예요. 아유, 글씨 너무 못 쓰네. 명사. 우리가 n으로 표현하자고 했죠. 그죠? 아이고, n도 개판입니다. n이라고 표현하자고 했죠. 자, 동사가 될 수 있는 품사는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죠? 쉽죠. 동사는 그대로 동사예요. 이 동사를요, 아마 우리나라 말로는 서술어라고도 많이 하는데, 어쨌든 동사, 서술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뭐다? 결국에는 동사라는 겁니다.
자, 해석은 항상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문장의 형식, 형태가 달라지면은 그 기능, 해석도 달라지기 해석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자, 일형식에 대한 해석은 주어, 은느니가 동사,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영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 어순이랑 달라서 연습을 하다 보면 나아지는데, 연습을 하다 보면 분명히 나아져요. 분명히 좋아지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는 주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라든지 뭐 다른 요소를 오고, 동사가 마지막이에요. 이게 뭐다? 이게 한국어라는 거예요. 한국어라는 반면에, 자, 영어 같은 경우는 주어가 있고요. 동사가 먼저 오죠. 동사가 먼저 오고, 목적어 오고, 뒤에 뭐 여러 가지 붙는데, 자, 이러한 그 어순의 차이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 공부를 할 때 주어 해석했다가 저 여기로 가 있네요. 주어 해석했다가 목적을 해석했다가 다시 이게 동사로 돌아오고 머릿속에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앞으로 영어를 읽을 때는 앞에서부터 그냥 쭉 읽으시면 돼요. 저도 해석을 설명드릴 때 그냥 앞에서부터 나가는 순서대로 이렇게 항상 설명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 방법이라든지 지금 제가 가르쳐 준 대로 하는 방법이나 요령 같은 경우는 제가 예문 설명을 드릴 때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어쨌든 일형식의 형태가 굉장히 간단해요. 주어, 동사가 나오고 해석은 주어, 은느니가 동사한다 이렇게 딱 끝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형식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아마 여러분들이 책에 보시면요. 잠깐 쉬고 책에 보시면은 우리가 일형식 동사를요 있잖아요. 이렇게 부르기도 할 거예요. 자동사 또는 완전 자동사라고 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있잖아요. 자동사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는 가셔야 돼요. 자, 자동사라는 게 결국엔 뭐냐? 자동사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예요.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 자, 보세요. 앞에 잠깐 가볼게요. 자, 아까 제가 앞에서 일형식 같은 경우는 문장의 형태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문장의 형태가 주어 동사예요. 주어 동사. 다시 빨간 펜 나오고. 주어 동사로 끝나는 문장이라는 거예요. 목적어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형식의 특징, 형식의 형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동사의 특성 때문에 결국에는 이 자동사라는 동사의 특징 때문에 결국에는 목적어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목적어가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 결국에는 뭐다? 일형식 동사는 완전 자동사가 들어가는데 이 완전이라는 말이 붙는 이유는 결국에는 주어 플러스 동사 있잖아요. 이것만으로도 문장이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뒤에 보충할 수 있는 보어마저도 필요가 없다. 이런 동사들 뭐라 한다? 우리가 완전 자동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문장의 형식, 일형식에 됐잖아요. 일형식 동사에는 뭐가 있냐라고 대표적인 제가 동사들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이 대표적인 일형식 동사 제가 쭉 정리를 해놨죠, 여기에. 자, 보시면은 exist, 존재하다, 뭐 rise, 뭐 last, matter, count, arrive, occur, happen. 비동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비동사 같은 경우는 일형식과 이형식에서 모두 다 쓰여요. 이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몇몇의 동사들은 뭐 삼형식이나 이런 데 쓰이긴 하는데 이 대표적인 일형식 동사 이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형식 동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온다 안 온다? 목적어가 올 수 있다 없다? 목적어가 올 수 없다라는 사실 기억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있잖아요. 이건 사실 제가 기본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깊게 설명은 안 드리는데요. 자, 사실 일형식 동사들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목적어가 올 수 없기 때문에 뭐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까요?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될 수 없는 한 가지. 자, 일형식 동사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형식 동사 같은 경우는요. 목적어가 없잖아요. 자동사란 말이에요. 자동사죠. 그죠? 자동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동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삼형식 가서 있잖아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사실 이 기본 강의에서 이 모든 걸 설명하기는 좀 여러분들이 복잡할 거예요. 왜냐면 기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베이직이 되는 내용, 말하면 일형식의 형태가 어떻게 되고 해석이 어떻게 되고 동사들이 뭐가 있는지만 잘 알고 가도 충분한 강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왜 수동태가 안 돼? 왜 안 되는 거지?
여기까지 너무 들어가면 너무 좀 머리가 복잡할 수 있으니까 이건 나중에 우리가 중급이나 고급 어드밴스 때 가서 한번 우리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아시겠죠? 일단 여기서는 일형식 동사가 뭐가 있는지 일단 요것만 좀 잘 파악을 하고 갑시다. 아시겠죠? 자, 일형식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셨을 거라 보고 일단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일형식 문장의 예시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한번 보자고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우리의 문법을 보면서 있잖아요. 문장을 보는 힘을 키워야 돼요. 이 형식이 어떤 형식인지 처음엔 사실은 나중에 가다 보면은 문장의 형식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문장을 보자마자 해석을 하게 되는데 영어를 처음 공부하실 때는요. 이 형식이 어떻게 무슨 몇 형식인지 일단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그 형식에 맞게 그 형식이 있는 그 기능에 맞게 해석을 한번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나하나 내공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앞에서부터 문장을 해석하게 될 거예요. 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사실 영어 처음 공부할 때 저는 주어 동사도 모르고 주어가 뭐가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이걸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many visitors arrived in Jeju Island by cruise ship이라고 했어요. 그죠? 자, 주어가 어디까지일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명사나 이런 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일단 주어는 many visitors가 되겠죠. 그죠? arrived라가, 자, 동사는 이제 arrived가 되겠죠. 그죠? 일형식 동사네요. 나왔죠. 그죠? 그럼 주어가 있고, 일단, 뭐, 일형식 동사가 도착했네. 있네. 그죠? arrived라는, 자, 일형식 동사가 나왔어요. 근데 있잖아. 분명히 제임스가 주어 동사로 끝나야 된다고 했는데 뒤에 뭐가 더 있어. 뭐야, 이거. 이거 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자, 문장의 형식이라는 건요, 문장의 길이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어떤 문장의 필수 성분 있잖아요. 어떠한 성분이 들어가는 거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지, 문장의 길이와는 절대 상관이 없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자, 이 문장의 형식을 계산할 때, 전치사구라든지, 또는 뭐, 관계대명사 이런 것들은 문장에 형식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요 필수 성분이다 아니다. 필성분 이제 전치사구가 제가 필성분이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죠, 그죠? 관계대명사구가 이게 문장에 제가 필성분이라고 했네? 아니라고 했어요. 문장의 필수성분 제가 뭐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보어가 있어요. 이 네 가지가 있잖아요. 문장의 형식을 구성하는 거지. 뭐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제가 이 문장의 필수성분 아니라고 했을 거예요. 그죠? 결국엔 문장의 형식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한번 볼게요. 자, many visitors arrived라고 해서 도착을 했대요. 도착했대. 사실 문장을 여기서 끊어도 의미상으로는 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런 식의 좀 문제점이 뭐냐면 문장을 짧게 구성하다 보니까 보충 설명해 주기 좀 붙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쓴다? 이렇게 전치사 같은 걸 붙여서 뒤에 설명을 더 해준다라는 거예요. 보어랑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그냥 전치사 같은 경우는 성분 아예 들어가지도 않는 거고 보어는 성분에 들어가서 이따 이 형식에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이 형식 아시겠죠? 자, 이 전치사 같은 경우는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와야 되는 게 하나씩 이렇게 묶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많은 방문객들이 도착했대요. 어디에? 제주도에. 자, 뭐를 타고 뭐에 의해서 크루즈배를 타고 도착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가로치는 거는 우리가 문장의 형식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남는 게 보면은 주어, 동사만 이렇게 남게 된다는 거예요. 몇 형식? 이 형식이죠. 그죠? 두 번째 문장도 한번 볼게요. 자, 주어겠죠. 우리는요, 갔대요. 고의 과거형 went가 나왔습니다. to 제주 아일랜드라고 했어요. 그죠? 이 to 같은 경우는, 자, 뒤에 기능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치사이고 하나는 투부정사일 거예요. 쉽게 구별이 가능합니다. to가 전치사로 쓰일 경우에는 뒤에 그냥 명사가 오고, to가 투부정사로 쓰일 때는 뒤에 동사 원형이 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투부정사 공부할 때 좀 공부할 거니까 지금 그냥 가볍게 그냥 툭 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바로 앞 문장에 설명을 드렸죠? 주어가 오고요. 동사가 왔는데 전치사네? 문장 선물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럼 뭘로 해야 돼? 가로로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we went to Jeju Island라고 했어요. 우리는 갔대요. 어디에? 제주도에 갔대요. 그죠? 자, 묶고 나니까 주어 동사만 남네. 완전한 자동사가 쓰였네. 몇 형식? 1형식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문장 형식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앞에서 이 대표적인 일형식 문장, 일형식 동사, 이거 외에도 사실 많은 동사들이 있는데, 물론 이 기본적인 동사들은 다 외워주시고, 이렇게 고 같은 경우 있잖아요. 고 같은 경우도 일형식 동사이긴 해요. 아시겠죠?
이런 거는 그냥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자연적으로 습득을 하시면 되는 부분인 거니까 문장을 최대한 많이 보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습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문장 1형식 어렵지 않죠? 자, 우리 계속해서 2형식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문장의 2형식 한번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장의 2형식인데요. 자, 1형식과 마찬가지로, 자, 2형식도 있잖아요. 문장에, 여기 2형식도, 2형식 나름대로의 형태와, 그 기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2형식의 형태부터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1형식이 주어 동사로 딱 끝났잖아요. 그죠? 끝났죠. 그죠? 자, 근데 2형식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 다음에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자, 이 형식의 형태는 주어가 있고요, 동사가 있고요, 여기 보어라는 게 붙어요. 보어라는 게 붙습니다. 근데 이 보어가 있잖아요. 자, 보어 자체는 제가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라고 했죠. 그죠? 근데 이 형식에서 이 보어는 뭐를 보충 설명해 주냐? 이 주어를 보충 설명해 준단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형식에 있는 보어를 무슨 보어라고 한다? 주격 보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이 형식에서 좀 중요한 게 사실은 이 보어 부분이긴 한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게 별표 하나만 하고 여러분들이 보어 있잖아요. 성문을 좀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왜 좀 중요한가 하냐면은 이게 부사 있잖아요. 부사랑 나중에 좀 헷갈리게 되는데 왜 그런지는 뒤에 설명을 해 줄게요. 제가 보어의 성분은요 반드시 명사 아니면은 형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부사는 된다 안 된다? 보어의 성분이 부사는 절대로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보어의 성분은 명사와 형용사만 가능하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고, 자, 바로 계속해서 제가 이때 형태를 말씀드렸으니까 다음 기능을 한번 설명드려야 되는데, 이게 제가 아마 문장의 그 필수 성분 있잖아요. 할 때 보어에 대한 해석은 제가 이게 아마 문장의 형식에서 설명을 드린다고 아마 스킵을 했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거까지 지워버리고.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문장 이 형식의 해석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아이고, 빨간 펜이 또 안 나오네. 자, 죄송합니다. 자, 빨간 펜 켜고. 이 문장 이 형식의 해석 같은 경우는요, 보어가 명사냐 형용사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도 하고, 이게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이 형식의 동사라든지 아니면 이 형식 감각 동사에 따라서 있잖아요. 해석이 조금씩 달라지긴 합니다. 자, 일단은요, 자, 기본적인 해석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쉬워요. 자, 이게 주어 은는이가 보어다 라고 해석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자, 보어는 결국엔 보어인 거고, 보어인 거고, 결국엔 그냥 뒤에 다가 있잖아요. 동사가요. 다처럼 붙는 거예요. 다처럼 붙는 거고. 두 번째 해석이 두 번째처럼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어는 똑같습니다. 주어 은는이가 동사다. 그리고 보하게 또는 보어인 채로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어요. 주로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은 이 보어의 품사가 명사이거나 동사가 주로 비동사 있잖아요. 비동사일 때 주로 많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뒤에서 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처럼 해석되는 경우는 동사가 예를 들면 그냥 일반적인 이형식 동사거나 또는 뒤에서 배울 감각 동사 있잖아요. 아이고, 글자 진짜 못 쓰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사실은 글씨 되게 잘 써요. 잘 쓰는데 이거 지금 태블릿을 사용하는 게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조금 계속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어찌됐든 자, 이 형식의 두 번째 해석 같은 경우는 주어 은는이가 동사하다 보호하게 보어인 채로인데 이 동사가 주로는 그냥 일반적인 이 형식 일반 동사거나 아니면 감각 동사일 때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보어들은요 주로 형용사일 때예요. 형용사. 제가 무조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주로라는 얘기를 썼어요. 그죠? 일단 기본적인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잠깐만 기억을 하셨다가 이따 뒤에 예문을 볼 때 한번 적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1형식과 마찬가지로 문장의 2형식에도 있잖아요. 2형식의 필수 동사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대표적인 2형식 동사들입니다. 상당히 많이 있죠. 그죠? 2형식 동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become, get, grow, turn. 자, 이렇게 굳이 뭐 종류를 좀 나눠서 묶어보자면 이렇게 4개 묶을 수 있을 것 같고요. remain, stay, keep 뭐 이렇게 묶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자, appear, seem 이렇게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상태 동사를 할 수 있는 거고 어떠한 상태로 되다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같고 remain 이건 유지 동사들 그죠? 한 개 묶어서 책에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뭐 상태 유지 동사들이야 많이 할 텐데 사실 이런 동사들이 뭐 외우는 것도 굉장히 좋겠지만 뭐 기본적으로는 뭐 암기를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많이 보다 보면 익숙해질 거니까 아 이런 동사들이 나왔네 이 형식 동사가 아닐까라는 의심 한번 하고 뒤에 보어의 형태가 제대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이걸 한번 보시면 돼요. 자, 뭐 remain, stay, keep, 뭐 유지하다, 남아있다, 뭐 이런 뜻인 거고요. 머물다는 뜻이고요. appear, seem, 뭐 appear 나타나다 또는 뭐 뭐뭐처럼 보인다 이런 뜻인 거예요. 자, 이 형식에서 중요한 거는요. 이런 동사들도 당연히 중요하죠. 어떤 동사들인지 당연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이 형식에서 뭐다? 이거라는 거예요. 보어죠. 그죠? 보어입니다. 보어예요. 앞에서 제가 계속 강조를 했죠.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뭐다? 형용사와 명사다라는 거예요. 형용사와 명사다라는 겁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 형식이 참 이제 애매한 게 뭐냐면 자, 지금 여기 적어놨죠. 여기 뭐뭐하게 또는 뭐뭐하게처럼 뭐뭐하게 해석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자,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자, 여기 잠깐만 보고 갈게요. 이게 앞에서 주어 은은이가 동사 다라고 해석이 되면 깔끔하게 이 형식에 맞게 해석이 되는 건데 이 형식을 공부하다 보면은 주어 은은이가 동사 하다 근데 있잖아요 보어가 뭐뭐와 개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뭐에 헷갈리냐면은 우리가 영어에서 아이고야 어딨지 빨간 펜 켜고 자 영어에서 이렇게 뭐뭐와 개로 해석되는 게 뭐가 뭐뭐와 개로 해석되냐면은 우리가 ly가 붙은 이게 뭐다? 부사예요. 부사가 이게 ly로 붙은 뭐 예를 들면 happily, 그죠? nicely, 좋게, 행복하게로 해석이 되잖아요. 부사가. 근데 이 형식의 해석이 있잖아요. 뭐뭐와 개로 돼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뭐와 개로 되어버려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 형식 동사는 알겠는데 해석 자체가 뭐뭐와 개로 돼버리니까 사실은 뒤에 형용사가 와야 되는데 시험에서 부사를 찍어버리는 거예요. 부사를 찍어버린다고. 이러면은 맞다 틀리다? 틀린 겁니다. 이거는 뭐 토익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뭐 고등학교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뭐 상관없이 다 강조가 되는 내용일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이 형식에서 문장을 해석을 했는데 해석 자체가 뭐뭐와 개로 된다. 뭐뭐처럼 된다라고 해석이 된다 하더라도 부사가 보호 자리에 오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형용사나 명사가 와야 되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 형식에서 아시겠죠?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동사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더 중요한 것보다 보어의 형태입니다. 형용사, 명사, 부사 안 된다. 꼭 기억하세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 형식 동사 두 번째 계속 가볼게요. 감각동사입니다. 감각동사. 감각동사 중요하죠. 그죠? 감각동사. 여러분들이 감각동사와 좀 헷갈릴 만한 게 뭐냐면은 오형식 가서 지각동사라는 거랑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지각동사. 둘 차이가 뭐냐면은 감각동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체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보이는 거. 그냥 뭐 눈이 있기 때문에 보는 거. 그죠? 코가 있기 때문에 냄새가 그냥 저절로 맡게 되는 건데 지각동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지를 하는 거지. 뭘 하려서 보는 거야. 우리가 생각을 하고 보는 거. 감각동사 같은 경우는 저절로 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하시고 자 여기 감각동사들 look, feel, sound, smell, taste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것도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문장에 나오거나 아니면은 기회가 있으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다른 동사들이 뭐가 있는지. 자 이런 이 감각동사들 있잖아요. 이런 동사들도 결국에 몇 형식이다? 2형식이라는 거예요. 2형식.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뒤에는 뭐가 온다? 자, 보호가 와야 되는데 이 형식이기 때문에 보호가 와야 되는데 주로 감각동사 다음에는 명사라기보다는 형용사가 많이 옵니다. 형용사가 많이 와요.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냐? 주어 은는이가 감각동사 한다. 어떻게 하게? 형용사 하게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게. 그죠? 형사하게 동사한다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 뭐뭐하 개로 해석이기 때문에 LY 부사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절대로 이 형식 동사에서 보어가 올 때 부사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뜻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중요해요. 부사는 안 돼요.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 명사만 온다라는 거.
감각동사도 마찬가지, 이 형식 감각동사 마찬가지, 이 형식 일반 동사도 마찬가지. 보호 자리에는 형용사와 명사만 온다라는 거, 감각동사에는 보어로 형용사만 온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1형식에서 마찬가지로, 자, 2형식도 한번 우리가 문장 예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앞에서 했던 내용 잠깐 정리하면 2형식은요, 형태가 주어가 있고요, 동사가 있고요, 뒤에 보어가 온다고 했는데, 이 보어는 뭘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다?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다. 보어. 자,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제가 2형식 보어가 될 수 있는 문장의, 죄송해요. 필수 성분의 품사는 뭐다? 형용사와 명사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그 기준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어요.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주어 은는이가 보어다. 이게 그때 보어는 주로 명사가 온다고 했고, 그 다음에 주어 은는이가 동사한다, 보호하는 것처럼 된다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시겠죠? 그걸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she's a student라고 했어요. 그죠? 그녀, 주어가 되겠죠? is, 비동사도 이 형식이 쓰입니다. 아시겠죠? 1형식, 2형식 제가 둘 다 쓰인다고 했을 거예요. She is a student라고 했어요. 그녀는, 그죠? 뒤에 보니까 명사가 왔네. 그럼 비동사가 있고, 뒤에 명사가 왔네. 이거 혹시 2형식 아닐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지. 주어가 보어다. 그죠? 그녀는 학생이다. 그죠? 깔끔하게 해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서 형태 보고 기능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될지 한 다음에 이 문장에 실제로 적용을 해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he is smart라고 했어요. 그죠? 주어가 he가 되겠죠? 비동사 당연히 동사겠네. 그지? 근데 smart 이게 품살 보니까 형용사네. 비동사 왔고 형용사 왔네. 그지? 이 형식이겠다. 근데 있잖아요. 보니까 따로 뒤에 없어. 그죠? 보니까 비동사가 왔고 일반 동사도 아니라. 그럼 해석을 그냥 가볍게 하는 거예요. 그는 똑똑하다. 그죠? 제가 앞에서 주어 은는이가 보어다라는 경우 주로 명사라고 했는데 형사도 이런 경우가 있네요. 그죠? 무조건은 그런 건 아닌가 봐요. 그죠?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네요. 아시겠죠? 형사도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짚고 넘어가 주시고요. 그는 똑똑하다. 주어 은는이가 보아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세 번째 가볼게요. 세 번째. 자, you가 주어가 되겠죠. 그죠? you가 주어가 됐어요. look! look 나왔는데 여기서 많이 본 것 같아. 뒤에 happy! 형용사네? 그럼 이 look이라는 거, 물론 우리가 2형식 감각동사라는 걸 look이라는 게 2형식 감각동사라는 걸 알았으면은, 당연히 이거 2형식 감각동사네. 뒤에 당연히 happy. 당연히 형사가 와야 되는 거 당연히 알 거예요. 자, 근데 있잖아요. 그렇게 이 형식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너는요, 보인대요. 어떻게? 행복하게. 제가 앞에서 이 형식 감각동사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죠? 앞에 지우고. 자, 주어 은는이가, 그죠? 동사한대요. 어떻게? 형용사하게 보인다고 했어요. 그죠? 마찬가지. 똑같죠. 그죠? 너는 보인다. 어떻게? 행복하게. 그죠? 사실 해피라는 게 있잖아요. 형용사잖아요. 그죠? 해피라는 거는 문장 성분으로 봤을 때, 빨간 펜 왜 이렇게 안 나오냐? 빨간 펜. 해피라는 거는요, 분명히 형용사기 때문에 행복한으로 해석돼야 되는 게 많아요. 맞아요. 근데 이 형식에서 있잖아요. 너는요, 보인대요. 행복하게로 해석된단 말이에요. 지금 보이시죠? 뭐뭐하게로 해석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뭐와 개 부사처럼 li처럼 해석이 된다고 해서 이 해피가 있잖아요. 만약에 해피 y 해필리로 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해피가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형용사처럼 해석이 안 된다고 해서 li 부사로 돼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딱 법칙대로 이 형식의 법칙대로 가져야 된다라는 거. 주어, 동사, 보어는 형용사, 명사 이렇게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자, 네 번째 문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나는요, 킵이 유지하다, 그대로 있다, 이런 형태, 이런 뜻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해석이 다양한데, 일단은 우리말처럼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볼게요. 나는요, kept silent 하면은 조용히 남아있다죠. 그죠? 나는요, 있대요. 유지하고 있대요. 어떡하게? 조용하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keep이라는 거 아까 여기 앞에서 이형식 동사에 나왔죠. 그죠? keep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자, 예문을 보면은
이형식 동사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나는요, 남아있대요. 그대로 유지하고 있대요. 조용하 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뭐와 개로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해서 silently,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어가 있고요. 이형식 동사가 왔고요. 보어까지 왔네요. 뒤에 전치사구는 제가 문장 성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주어, 동사, 보러 된 몇 형식? 이형식인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강조하는 포인트 잘 짚고 가고 계시죠? 그죠? 자, 5번째 문장. 자, the cake. 그 케이크는요, smells. 냄새가 난대요. 그죠? 어떻게? 좋게라고. 그죠? 좋은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죠? 좋은 냄새. 그 케이크는 냄새가 난대요. 좋게. 자, 이것도 뭐 좋게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well이라든지 이런 부사가 오진 않습니다. 구세 부사가 굴리가 아니에요. well입니다. well 아시겠죠? 좋게 well이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사실. 부사는 절대로 보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보어가 될 수 있는 거는 명사와 형용사 꼭 기억을 하십시오. 이 형식을 공부하는 데에서의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문장의 1형식과 2형식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어요. 어떻게 내용 잘 이해가 되셨나요? 자,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제가 설명을 충분히 잘 드렸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촬영인데 조금씩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말이 조금 빠른 건 아직도 있는 것 같고, 중간에 버벅거리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조금씩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복습만이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을 살릴 길입니다. 복습과 그 다음에 적용, 여러 가지 문장을 보시면서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해 가시면 여러분들의 실력은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자, 오늘도 수업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골망 영어 선생 제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